그 친구랑 지금 너무 괴롭다 이렇게 카톡한 거예요? 어머니랑 친구랑 진짜 뭐 먹어요? 평소에 뭘 좋아해요, 그럼? 매운 거, 마라탕 이런 거? 맞아요. 뭐, 엽떡. 나는 고기를 좋아해요. 한우 이런 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 그래서 보통 이런 여기 그냥 첫 페이지 풀면 돼요. 24페이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먹냐? 프린터기로 한우 사진을 프린터해. 그리고 스팸을 구워서 그럼 보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맛이 좀 나요. 미안, 농담이었어. 농담이야 진짜. 소영이가 좀 긴장이 있는 것 같길래 불편해 보였고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보면은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교재라고 했어요. 이 천의문, 인문, 초록색 교재 구문 학습을 하는 건데, 자, 요리관 주어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이 주어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우리가 영어의 5가지 우형식에 대해서 배웠죠, 서연이도. 몇 형식이라고 하죠? 주어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 형식? 몇 형식? 2형식? 1형식. 이거를 좀 같이 좀 다뤄볼게요. 필기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합시다. 여기 옆에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죠. 자, 그러니까 영어는 문장의 형식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영어 학원에서 이 문법 첫 시간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수업을 해요. 근데 학생들은 막 자꾸 뭐 SV, SVC 막 이렇게 알파벳 막 원소 기호처럼 막 자꾸 막 쓰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왜 해? 싶긴 할 텐데 사실 이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는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의 형식을 꼭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과 내신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배우는 영어는 일상 언어로서의 영어 성격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영어, 평소에 말하는 우리말도 어때요? 여러 가지 은어들이 있죠. 서연이가 요즘 자주 쓰는 뭔가 유행어들 뭐가 있어요? 요즘 자주 쓰는 유행어? 유행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두쫄쿠 그건 그냥 유행어는 아니지. 두쫄쿠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두쫄쿠 우리 가게에서 5,500원을 팔아요. 서열이가 학습을 잘하면 내가 포상으로 하나 줄게요. 5,500원에서 나도 못 먹어요. 그냥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한 100개 팔면 하나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그런 유행어를 배우진 않죠. 수능과 내신을 학습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더 공식적이고 격식 있고 언어로서 정제되고 교양 있는 형태의 그런 공식적인 형태의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 정제되고 교양 있고 공식적인 형태의 언어로서의 영어는 이 문장의 형식 1, 2, 3, 4, 5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는 다 1, 2, 3, 4, 5형식을 따른다. 그럼 뭐야? 모든 영어 문장에 기반이 되는 이 1, 2, 3, 4, 5형식을 알아야 그 영어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1, 2, 3, 4, 5형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재미없는 걸. 그렇죠?
근데 배우다 보면은 아 이걸 꼭 알아야 되고 이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떤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아 이 문장은 4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해석할 때도 4형식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현이가 느끼고 점점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 실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1형식 아까 봤듯이 주어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는 S라고 하고 동사는 V. 그러니까 subject하고 verb의 initial이에요. 근데 주어는 뭐고 동사는 도대체 뭘까요?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죠? 주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체가 되는 표현이야. 주체가 되는 표현. 그러니까 서연이가 밥을 먹는다. 서연이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그쵸. 서연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든 글을 쓰든 항상 그 말과 글의 문장 속에는 주체가 있어요. 그 문장에서의 주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상에서는 그 주체가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어요. 생략된 거죠. 생략해도 그 주체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주체가 꼭 있다고요. 그리고 주체가 뭘 하는지 서연이가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밥을 먹는다. 먹는다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주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어 S는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어에 팔품사가 있다고 배웠죠. 팔품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팔품사. 팔품사인데 사실상 6개의 품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사죠. 명사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이름 지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펜이고 그럼 펜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명사죠. 이건 TV고 TV, 텔레비전이라는 표현도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를 대신해서 중복하지 않고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있고 뭐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뭐 등등등 많죠. 뭐 의문대명사 그리고 방금 봤던 동사 주어의 상태나 주어의 어떤 행위, 동작 등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있는데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서연이 혹시 어떻게 알고 있나요? 각각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품사죠? 형용. 그러니까 수식한다고 우리 배웠죠.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수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꾸며준다고 또 배웠죠. 꾸며준다는 건 뭘까요? 뭐 예쁜 옷 입혀주고 막 머리 드라이 해주고 화장해주고 그게 꾸며주는 건가요? 이건 영어잖아요. 영어 어디 알파벳에 뭐 하트 달아줘 이렇게. 애플 하면은 여기 뭐 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꾸며주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언어에서 꾸며주고 수식한다라는 표현은 정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표현에 뜻을 더해주고 의미를 더해주고 정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형용사하고 부사가 각각 하는데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이 밑에 형용사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의 의미를 더해줘요. 그리고 보어로 쓰여요. 보어 역할. 그러니까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형용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y라고 할게요. boy. 학생. 남자 소년 학생 한 명. 근데 얘가 뭔가 어떤 성향의 아이냐? 뭐라고 할까? 뭔가 키가 커요. 키가 크다고 합시다. 단순하게. 그러면은 소년인데 하나의 분명히 소년인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정보를 더해주고 싶어요. 이 소년이라는 뭐이라는 명사에 의미를 더해주고 싶어. 그게 수식하는 역할이고 형용사가 해줄 수가 있다고요. 자, 키가 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뭐이라는 명사 앞에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tall boy, 그쵸? 키가 큰이라는 이 의미의 형용사 tall이 뭐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다. 자, 반면에 부사는 어때요? 부사도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어떤 걸 수식한다고 배웠어요? 동사. 그리고 여러 가지를 수식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고 부사는 뭐야? 명사를 제외한 엄청 많은 성분들, 여러 성분들을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부사가 동사하고 형용사도 부사가 수식해주고 그리고 특정한 부사가 다른 부사, 또 다른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줘요. 그리고 이 어구와 절 전체 등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수식하면서 정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팔품사 가운데 이 세 개가 남았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보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남은 게 전치사, 이 6번 전치사까지. 이거 외에 의문사하고 감탄사가 있거든요. 근데 의문사하고 감탄사는 뭐 따로 정리 안 해도 돼, 사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명사 범주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것까지만 우리가 잘 알아두면 됩니다. 끌까?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좀 줄이자. 그럼 전치사는 어떻게 쓰이는 성분이냐? 전치사는 항상 꼭 이렇게 쓰여요. 전치사가 표현 자체가 한자어인데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앞에. 뭐 앞에 위치하냐?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는 꼭 일반적으로는 꼭 명사하고 같이 붙어서 쓰여요. 전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쓰이고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것도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수식의 역할을 하는데 수식할 수 있는 성분 형용사하고 부사를 배웠어요.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수식하는 역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쓰여서 이 전사가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이렇게 쓸게요. 부사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사는 명사랑 같이 쓰여서 형용사 역할, 명사 수식 역할도 하고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어구, 절, 전체 등 다양한 성분들을 전사가 수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영어의 품사예요. 그래서 다시 문장의 형식 이렇게 돌아올게요. 자, 1, 2, 3, 4, 5형식인데 벌써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설명이 길었어요. 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고. 근데 1, 2, 3, 4, 5형식을 오늘 다 하진 않습니다. 자, 큰일 날 뻔했죠.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죠? 자, 서윤이가 학습을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건데도 지금 집중력이 좋네요.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2시간 반씩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돼 사실. 아니면은 2시간씩 주 3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학생이랑 같이 하는 거를 그래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나랑 같이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뭐 교재 진도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다시 조율하고 상관없는 거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 1형식은 이렇게 필수 성분이라고 해요. 이 주어하고 동사를.
이 필수성분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문장의 주체고 이 주어는 명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명사. 그리고 이 명사 주어가 뭐뭐 하다, 뭐뭐 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동사하고 같이 쓰여서. 그래서 이런 형식을 보통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식을 S가 위하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돼요. S가 위하다. 그럼 다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여기 넣고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을 여기 넣으면 돼요. S가 위하다.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볼까요? 자, 우리 1번 예문. The rain stopped it. 자,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의미죠. 주어가 the rain, 비예요. 비가 동사하다, stop it, 멈췄다죠. 멈추다의 과거예요. 비가 멈췄다, 비가 그쳤다. 그쵸? 단순하죠. 이런 식 문제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자, 근데 어때요? 주어하고 동사밖에 이 형식 문장 안에 성분이 없다 보니까 문장 내 정보가 약하죠. 비가 그쳤는데 언제 그쳤는지 아니면은 비가 어떻게 그쳤는지 비가 어디서 그쳤는지 그런 정보도 한 문장 안에 같이 담아주면 사실 좋잖아. 그쵸? 그래서 이 일형식 문장 안에는 부사가 보통 많이 쓰여요. 부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쓸게요. suddenly 하면은 갑자기 이런 의미죠. 자, 비가 그쳤는데 언제 그쳤다고요? 갑자기 그쳤다. 이런 정보를 더해주는 거야. 자, stoped라는 동사를 수식하면서. 그래서 부사가 동사 수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am이라고 썼어요. 부사를. am 하면은 modifier이라고 해서 수식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식어. am이. 자, 이렇게 필수 성분은 주어하고 동사 이 두 가지 뿐이고 수식어가 추가로 붙어서 정보를 더해줄 수 있다. 수식어는 필수 성분은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쓰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 부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들이 주로 쓰이죠. 자, 이게 이론식의 사실상 전부예요. 자, 여기 방금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주어와 S와 V 로마는 정보와 의미 전달이 약해. 그래서 그러니까 부사나 전치사구가 자주 쓰임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이게 일형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은, 2, 3, 4, 5 형식은 배울 때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지금, 옆에 페이지에 이 상단쯤에, 표로 동사들을 정리해 준 거죠. 그쵸? 이 동사들이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 예시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일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몇 개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번 The boy fell down 이라고 했어요. 자, fell이라는 동사하고 down이라는 부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부동사, 일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fall down의 과거로서 fall down 하면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SV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the boy, 소년, fell down, 넘어졌다. 주어가 동사다. 그 소년이 넘어졌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재가
쉬운 교재이기도 한데 초반부에 특히 쉬워요. 초반부에. 그래서 이 한 유닛 10 정도 가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유치원생 지문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근데보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적이라서 이 쉬운 단계부터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천천히 밟아 나가고 그래야 어려운 것까지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제대로 돼야. 자, 그러면은 이 4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1형식 문장인데 이번에는 뭐야? The boy on the left suddenly fell down on the wet floor. 길어요, 뭔가. 그쵸? 아까 봤던 The boy fell down 이라는 문장에서 뭔가 덕지덕지 붙었어. 왜냐? 그 소년이 넘어졌다 라고 하면은 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이런 정보가 한 문장 안에 안 담겨 있잖아. 그러면은 영어 문장을 말할 때 그 소년이 넘어졌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왜?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넘어져서 어쩌라는 건데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넣기 위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수식어들이 다양하게 붙을 수 있다. 이 필수 성분 주어, 동사 외에. 그쵸? 자, 그래서 수식받는 성분을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on the left. on이라는 전치사예요. on이라는 전치사고 the left, 왼쪽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이렇듯 전치사는 명사하고 같이 묶어서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라고도 불러요. 전치사구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어때요?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the boy,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로 소년인데 어떤 소년?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소년 이런 의미가 되네요. 그래서 주어가 the boy on the left까지가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소년이 넘어졌는데 또 어떻게 넘어졌냐? suddenly, 갑자기 넘어졌다. 그래서 부사, 이것도 수식어로서의 부사를 써서 넘어졌는데 갑자기 넘어졌다. 이렇게 써줬고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자, 이거는 전체, 앞절 전체, 절 전체를 수식어로 해서 왼쪽에 있는 소년이 갑자기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설명해주죠. 전치사고 on the wet floor, 젖은 바닥에서 왼쪽에 있는 소년이 갑자기 넘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주어 동사로만 문장을 이루면은 문장이 간단하지만 그거는 사실 외국인으로서 영어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간단한 건 너무 좋다 이거일 뿐이지 정보가 약해요. 그런 식으로 언어를 활용하면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외에 1형식 문장에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형식 사실상 여기까지가 다예요. 자, 2, 3, 4, 5형식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서연이가 1형식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2, 3, 4, 5형식도 충분히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야? 2, 3, 4, 5형식 그 다음 주까지 끝낼 건데 그럼 다음 주까지면은 영어 문장의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문장의 형식 5가지를 다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럼 서연이는 이제 단어하고 그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문법들 이 문장의 형식에서 추가되는 문법들만 잘 알면은 수능 수준의 핵심문도 금방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금방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영어라는 이 언어와 학문은. 근데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빠르면은 초등학교 입학도 전에 뭐 영어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청담학원 에이프릴 뭐 이런 데나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일찍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죠. 그쵸? 근데도 영어 1등급이 못 나오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그쵸? 그리고 영어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십수년을 15년 이상을 투자하고 결과가 그렇다는 거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죠. 그 시간에 땅을 팠어도 땅에서 돈 몇 푼이라도 주었겠다. 자, 그러니까 영어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은 금방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금방 성장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못 배우면은 그런 대다수의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비극의 결말을 맞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사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돈 벌어서 그 매달 수십만 원씩 내고 아이들은 매주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하는데 성장을 제대로 못했어. 그 인생 낭비한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교육 현실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왜냐?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실력을 올려주고 학생들이 뭔가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당연히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 1순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2순위, 3순위도 아니야. 4, 5순위면은 다행인데 그럼 뭐냐? 1순위 당연히 학원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쵸? 아이들 실력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아이들 끌어모으고 그냥 계속 다니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학원이 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원. 나 같은 사람은 아니죠. 나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장인 정신. 그러니까 BTS도 어때요? 춤선 하나하나에 장인 정신이 스며들어 있죠. 나는 영어계의 BTS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서연이도 한번 이 6번 문장을 영어로 읽고 해석해 볼게요. 지금 해볼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해석, 읽고 한번 해석해봐요. 말로. 잘했어요. 소율 잘하네. 독해는 잘한다니까요. 자, 지금 1형식 문장이었습니다. Our new teacher from Canada will arrive soon. 이렇게 주어 동사, 이 필수 성분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soon이라는 부사 수식어가 덧붙여진 거죠. 우리 캐나다에서 온 새로운 선생님이 도착할 건데 언제 도착하는지를 부사 soon이 그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곧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곧 금방 이런 수식어로서 부사의 의미를 더해줬어요. 캐나다에서 도착한다는데 언제 도착할지가 안 나와 있으면 어색하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언제 도착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곧 도착할 것이다. 자, from Canada. 전치사 from하고 캐나다라는 고유명사 전치사구예요. 그렇죠? 얘는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our new teacher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 동사 역할을 하는 명사와 동사 외에 수식어들이 여러 가지로 붙을 수 있다. 그리고 will 조동사죠. 도착하는데 도착할 것이다. 이런 미래 시제를 더해줬어요. 자, 어려운 거 1도 없죠.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쉬운 문장들이긴 하죠. 근데 어려운 문장이더라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핵심은 주어 동사고 수식어들이 붙고 뭔가 접속사가 쓰일 수 있고 부사절이 쓰일 수 있고 절의 구조가 살짝 복잡하게 뭐 관계사절 쓰일 수 있고 이런 거를 천천히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7번 문장도 서연이가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our 하면은 부엉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day 하면 하루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낮. 그쵸? 얘네들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야행성 동물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낮으로 해석해주면 더 정확하다. 근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